안녕하세요. CV09팀 인셉션의 다이나믹 신 크리에이터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어진택입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와 동기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3DGS와 4DGS의 기술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개발한 뷰어의 구조와 기능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점과 향후 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 팀 인셉션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의 슬로건은 누구나 쉽게 만드는 4D 가상현실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4D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할까요? 기존의 3D 에셋 제작 과정을 보시면 아이디어 단계부터 스토리보드, 모델링, 텍스처링, 리깅, 애니메이션, VFX, 렌더링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전문 인력이 다수 필요하고 제작 기간도 길며 당연히 인건비를 포함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사 기반으로 3D를 캡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머시브 비디오 촬영 장비, 3D 공간 스캐너 등 모두 고가의 전문 장비가 필요합니다. 일반 사용자나 소규모 팀이 접근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해결책은 가우시안 스플래팅과 생성형 AI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과 비교해보면 전문 인력 대신 AI 자동 생성, 고가 장비 대신 일반 영상, 수주의 제작 기간 대신 수십 분, 높은 비용 대신 저비용으로 4D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노클러 이미지나 비디오만으로 AI가 3D 변환과 모션 생성까지 처리하여 4D 컨텐츠를 제작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더해 저희는 레이어 기반의 인터랙티브 4DGS 뷰어를 개발했습니다. 정적 배경과 동적 객체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객체를 배치하고 이동 경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용 절감. 고가 장비와 전문 인력 대신 일반 영상과 AI로 대체합니다. 둘째, 시간 절감. 수주 걸리던 제작 기간을 수십 분으로 단축합니다. 셋째, 유연한 확장. 모듈화 구조로 설계하여 최신 소타 논문의 방법론을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프로젝트의 짧은 시연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파트, 저희 프로젝트의 기술적 배경인 3DGS와 4DGS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줄여서 3DGS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DGS는 3D 장면을 수백만 개의 3D 가우시안 점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각 점은 위치, 크기, 방향, 색상, 투명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인스턴트 NGP나 미프, 너프 360 대비 훨씬 높은 FPS를 달성하면서도 품질 면에서 경쟁력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3D 가우시안이 가진 속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지션은 3D 공간에서의 위치, 코베리언스는 모양과 방향, 컬러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색상, 오파시티는 0에서 1 사이의 투명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가우시안이 수백만 개 모이면 사실적인 3D 장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D GS의 학습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SFM으로 추출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초기값으로 3D 가우시안들을 생성합니다. 이 가우시안들을 카메라 뷰로 프로젝션하고 디퍼런셔블 타일 레지스터라이저를 통해 이미지를 렌더링합니다. 렌더링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의 차이를 역전파하여 가우시안의 파라미터로 최적화하고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로 가우시안의 수를 조절합니다. 기존 너프 방식과 비교해보면 너프는 레이를 쏘아 각 샘플 포인트의 좌표와 방향을 MLP에 통과시켜 색상과 밀도를 얻는 방식입니다. 반면 3DGS는 3D 공간에 있는 가우시안들을 2D 이미지 평면에 직접 스플래팅하는 방식으로 신경망 추론 없이 렌더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DGS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DGS는 특정 시점의 형태와 모양만 표현할 수 있는 정적인 표현입니다. 현실 세계의 객체는 움직이고 변형됩니다. 즉 시간에 따른 변화, 4D를 표현하려면 3D의 시간축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4DGS, 3DGS의 시간의 축을 더하는 것입니다. 4D를 표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매 프레임마다 독립적인 3DGS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두 가지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프레임 간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둘째, 각 프레임의 PLY 파일이 99MB씩이므로 10프레임씩만 해도 거의 1GB에 달하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카노니컬 스페이스와 데포메이션 개념입니다. 하나의 기준 상태, 즉 캐노니컬 스페이스를 정의해두고 시간에 따라 각 가우시안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면 유도 선수의 움직임이 색상으로 표현된 궤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시간에 따른 데포메이션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4DGS의 첫 번째 방법은 헥스플레인 방식입니다. 4D 신호관을 XY, XZ, YZ, XT, YT, ZT의 6개 2D 평면으로 분해하여 피처를 저장합니다. 특정 좌표와 시간을 입력하면 평면에서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으로 빠르게 조회하고 조회된 피처를 작은 MLP에 통과시켜 위치, 회전, 스케일의 변화량을 예측합니다. 격자의 정보를 미리 저장하는 명시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데포메이션 MLP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격자 구조 없이 순수 MLP, 8층 256차원의 네트워크가 직접 변형을 계산합니다. 위치 X와 시간 T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한 후 MLP에 입력하면 MLP가 위치, 회전, 스케일의 변화량을 직접 출력합니다. 네트워크 가중치에 정보가 내재되는 암시적 표현 방식입니다. 두 방식을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헥스플레인 방식은 렌더링 속도가 82fps로 빠르지만 품질은 PSNR 34.05입니다. 로우 랭크 어스쟰션 때문에 복잡한 동적 장면 표현에 제약이 있고요. 반면 데포메이션 MLP는 30fps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PSNR 39.51로 품질이 높고 하이랭크 표현이 가능하며 연속적인 변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포메이션 MLP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몰입감 있는 씬에 배치되는 에셋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서는 연속적인 변형 표현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빨간 점선이 헥스플레인의 이산적 보관이고 파란 실선이 MLP의 연속적 변형인데 MLP가 훨씬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립니다. 둘째, 다이나믹 씬은 하이랭크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에셋의 품질을 우선시했습니다. SC4D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인페인팅 기법을 활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단일 시점 비디오와 객체의 바운딩 박스 등 메타 정보가 담긴 제이슨 파일을 입력을 받아서 베이스 모델로 객체가 가리고 있던 배경 영역을 복원하는 인페인팅을 수행합니다. 이후 바이레프넷과 셈을 사용해 객체와 배경을 깨끗하게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4DGS 학습 시 배경 노이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전처리되는 이미지 시퀀스를 SV4D에 입력하여 단일 시점에서 볼 수 없는 측면과 후면 정보를 포함한 멀티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희소한 정보로 인한 3D 형상 붕괴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생성된 멀티뷰 데이터로 헥스플레인 기반의 4DGS 학습을 수행했고
플러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외부에 적절한 가중치를 주는 뎁스맷 기반 로스도 실험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얀색 노이즈가 발생했고 특정 각도를 제외하면 객체 인식이 어려웠으며 객체가 여러 번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SV4D 측에서는 시공간적 불일치와 낮은 해상도 문제가 있었고 4DGS 측에서는 동적 가우시안 수의 부족과 데포메이션 필드의 과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E4D를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SE4D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E4D는 Sparse Controlled Video to 4D의 약자로 단일 시점 비디오에서 4D 객체를 생성할 때 발생하는 모션과 외형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소 제어점, 즉 Sparse Control Points라는 개념을 도입한 연구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레퍼런스 뷰 정렬, 시공간적 일관성, 모션 충실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웠는데 SE4D는 모션과 외형을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션은 소수의 점으로 제어하고 외형은 다수의 가우시안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SE4D를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싱글 뷰 인풋만으로 제로, 1, 2, 3를 통해 일관성 있는 멀티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션과 외형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편집이 용이합니다. 모션의 왜곡 없이 외형만 독립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임넷이 시간에 대한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가변적으로 최적의 프레임을 맞출 수 있는 연속적 시간 표현이 가능합니다. SE4D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먼저 단일 시점 비디오를 입력받아 FFmpeg로 프레임을 추출하고 REMBG의 U2net 혹은 BiRefNet으로 배경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각 프레임에 대해 0, 1, 2, 3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각도의 노벨 뷰 이미지들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시간 프레임에서 여러 시점의 이미지가 확보되어 4DGS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SE4D의 첫 번째 스테이지는 대략적인 형태와 모션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구 형태로 512개의 점을 초기합니다. 그 다음 타임넷이라는 MLP가 원래의 위치와 시간을 입력받아 이동량과 회전량을 출력하면서 시간에 따라 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궤적을 학습합니다. Reconstruction Loss와 ARAP Loss를 사용해 최적화하는데 결과물은 텍스처는 없지만 원본 영상의 움직임을 잘 따라하는 희소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스테이지 1의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바탕으로 정교한 디테일을 추가합니다. 512개의 제어점 각각에 200개씩 작은 가우시안을 배치해서 총 10만 개의 덴스 가우시안을 생성합니다. 이 가우시안들은 KNN으로 주변의 제어점 4개를 찾아 리니어 블렌딩 스캐닝 방식으로 따라 움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색상, 불투명도, 크기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GA 로스로 스테이지 1의 모션 궤적이 틀어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최종 결과물인 포인트 클라우드와 타임넷을 가지고 4D 객체인 스플랫 V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향후 확장 전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오픈소스 기반 베이스 모델로 비디오 디퓨전을 내재화하고 파인 튜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4D 자산을 생성하는 텍스트 4DGS end-to-end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잡한 공간 궤적 이동이나 고난이도의 역동적 액션도 표현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파트, 3DGS와 4DGS 객체를 생성하고 배치하기 위해 저희가 개발한 인터랙티브 뷰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뷰어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3DGS와 4DGS 요소를 별개의 레이어로 관리할 수 있고 트렐리스와 월드랩스 API를 통해 즉각적으로 에셋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녹화를 할 수 있으며 각 레이어의 위치, 회전, 크기를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이프라인은 3DGS와 4DGS를 다양한 루트로 수집하고 레이어별로 합성하여 렌더링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렐리스 모델을 통해 3D 오브젝트 생성을, 월드랩스 마블 API를 통해 맵 생성을, 그리고 SE4D를 통해 4DGS 동적 객체를 생성해 조합합니다. 이렇게 뷰어를 통해 맵을 업로드하고 생성한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조작하여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뷰어들과의 비교표입니다. 28개 뷰어 중 핵심 경쟁 뷰어 7개와 비교했는데요.
저희 씬 컴포서가 유일하게 AI 3D 생성, 멀티 오브젝트, 트랜스폼 조작, 4DGS, 카메라 경로, 웹, 오픈소스 이 7개 항목을 모두 지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경쟁자인 월드랩스의 스파크도 4DGS와 카메라 경로는 미지원이고 블렌더 3ds 노드는 웹이 아니라 데스크톱 환경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최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파악하게 된 한계점과 향후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점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